직업,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독서지도 나비쌤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직업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중간 형태였던 것 같아요. 책 읽기였는데 책 읽기가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책을 그렇게 엄청 깊이 있게 잘 읽고 뭐 이야기를 잘하고 잘 쓰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직업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그것과 좀 이렇게 잘 맞았던 잘 맞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벌써 엄청 오래됐죠. 몇십 년 전이었는데 그때 과를 선택하면서도 잘하는 걸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책을 접하고 읽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잘하는 것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만으로 또 잘하진 못하는데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뭔가를 배울 때도 만약에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발차기부터 물장구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부터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를 배울 때 잘 못하면 그게 과연 재밌을까요? 좋아하게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의 분들은 내가 어떤 걸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잘할 때 좋아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이렇게 좀 점점점 잘하게 될 때 좀 남들보다 내가 나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을 삼을 때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같이 돌아가는 거지 않을까요?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요. 잘하는 거는 잘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근데 또 이게 직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취미가 아니잖아요. 직업은 좀 하기 싫고 힘들어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한 일주일씩 좀 쉬고 싶다 이런 날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도 분명히 내가 지치고 힘드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외부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것은 별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결국엔 나의
간절함, 그리고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건 생계죠, 생계. 생계와 함께 연결되고, 생계에 얼마나 내가 지금 잘하는 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생계와 얼마나 내가 간절함과 얼마나 연결이 될까? 얼마나 상관성이 좋을까?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얼마를 내가 생계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지만 잘하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간절함을 가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좋아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럼 좋아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 내가 이 일을 정말 원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독서 논술, 독서 지도를 하는 교사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간절한 마음과 두 번째는 아이들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 아이들을 소중히 대하는 것은 그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죠. 네. 좀 어쩔 때는 너무 덥거나 그럴 땐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나의 사생활과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좀 나의 말을 좀 안 듣고 학교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좀 이런 일과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과 이런 게 겹칠 때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빨리 돌아가야겠죠.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미래에 지금 이 한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알차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한 시간들이요. 그 시간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독서 지도이다 보니까 독서를 즐길 수 있어야겠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아무래도 책은 꾸준히 계속 읽어야 해요. 근데 그거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내가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됐을 때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책을 읽어왔을 때 맞아 선생님도 그랬었는데 막 이러면서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그 마음이 오롯이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책을 읽을 때 정말 재미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첫 번째가 돼야지만 이게 연결교리가 돼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된다 이 세 가지가 된다 한들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 역풍? 외부에서 불어오는 폭풍우? 그거에는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럴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건 뭐가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김연아 선수도 있고, 생각나는 선수가 김연아 선수밖에 없지만, 제가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도 있고, 이런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분명히 그런 힘든 자기 내면과의 싸움을 분명히 이겨냈을 건데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겨냈을까요? 한 번씩 너무너무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한번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 좋아하는 거든 잘하는 거든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생각 그거를 확실히 할 수 있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 오늘도 힘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응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